자, 화면으로 두 분의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경민 차장은 원준, 사람 이름 같은데. 네, 네, 이런 원준. 친구 한 명씩은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다음에 김현민 매니저는 가온미디어를 이렇게 제시하셨네요. 네. 원준부터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항상 보면 더 원준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요? 오늘은 시간이 시간 조금 32분. 여유가 있어서. 원준 먼저 한번 네, 들어봅시다. 오늘. 뭐 네. 오늘 이 종목 얘기가 많이 나올 거니까 이 종목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장비 얘기가 오늘 이제 종목 뭐 관심주 이런 추천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네. 안 좋은 시장에서도 어제 이제 이 장비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. 이 원준을 제외하고라도 뭐 CIS, PNT, 원익 PN이 다 어제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소재 쪽으로만 치우쳤던 그 관심이 2차 전지 이 범 2차 전지 섹터 내의 관심이 장비 쪽으로 좀 옮겨오는가 그거에 이제 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저는 CIS와 원준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걸 네. 증명을 해냈던 게 12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제 수주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내고 간다면 이제 투자 심리와 또 이런 이 펀더멘탈 개선도 좀 충분히 있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좀 두셔도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제 이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먼저 눈길이 갔습니다. 또 2차 펀더멘탈부터 전지 열처리 예, 열처리 업체죠. 그래서 이제 차트가 좀 좋아가지고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이렇게 상승을 뽑아내나라고 좀 눈길이 갔는데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좀 공략 포인트가 많아서 좀 선정을 좀 해보게 됐고요. 이제 작년 10월달에 이제 65,000원에 공모를 해가지고 현재 좀 횡보 아닌 횡보를 좀 오랫동안 좀 하다가 오늘이 이제 3개월째예요. 그 네. 얘기는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또 일부 나올 것들이 있다라고. 오늘 뭐 좀 풀리는 물량이 있는 것 같은데. 근데 팔지 안 팔지는 모르는 거죠. 이게 그러니까 팔 수 있는 물량이 있다라는 이제 얘기입니다. 락이 걸려있던 그렇죠. 거. 예, 그게 좀 그래서 풀리는 게 있죠. 이런 것들은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려서 좀 휩쓸릴 수 있으니까 뭐 매수를 하시더라도 좀 분할 매수로 하셔야 되는 거는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놓고 소재에 비해서 이제 장비주들이 이제 전혀 부각이 되지 못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완성차 그리고 뭐 유럽 쪽의 노스볼트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한국 장비 업체들의 또 소재 업체들의 그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조금씩 지금 매수 그리고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개선이 좀 되고 있어요. 그리고 원준 같은 경우는 지난 23일 날 제법 큰 공시가 났습니다.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또 이제 이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점 대비는 제법 상승을 했습니다. 지금 9만 원대 후반부터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한 20% 정도를 상승을 좀 했습니다만 오버행을 앞둔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수급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지금 수주 모멘텀이 앞으로 나올 게 많다라고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CIS하고 좀 비슷한 그 턴키 방식으로 이제 네. 공정 설비를 하는 배터리 이제 공정 기술이 좀 핵심으로 보는데 말씀 주셨듯이 열처리 솔루션 요게 좀 핵심이고 요걸 가지고 실리콘계 음극재 이런 좀 생산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좀 특징으로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양극재 제조 공정에는 필수적으로 예. 열면취라고 할 거예요. 아마 이게 왜 열을 가야 되는지 그 언뜻 생각하기에는 새어 나오지 않게 이렇게 봉합하는 그렇죠. 기술인가? 봉지 실링입니다. 예. 아.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그 소재 가공을 하는데 좀 필수적인 이제 그런 점이 부각이 좀 되고 있고요. 일단 원재료 쪽에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어서 소재 쪽이 지금 조금 투자 심리가 좀 휘청되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문에 좀 이렇게 ETF 같은 그런 수급적으로도 조금 꼬여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장비 업체들의 좀 강세 현상이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주목받을 거다.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과거에 작년에는 이제 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매우 주목받았잖아요. 네, 양극재, 뭐 LNF부터 뭐 대표적이지만. 그렇죠. 뭐 수주가 뭐 조 단위로 빵빵 터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장비, 2차 전지를 제조하는 장비 업체들은 완전히 후단으로 다 밀렸는데 뭐 그렇죠. 하나기술 같은 데도 그렇죠. 그렇고. 하나기술도 뭐 최근 나쁘지 않습니다. 움직임이. 그래서 이제 이제는 그것들은 좀 미리 좀 땡겨 쓴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중국이 리튬 광산 전 세계 뭐 90 몇 프로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. 그래서 약간의 이제 투자 심리는 조금 밀렸다고 보고 이제 네. 이 장비 쪽으로 좀 가되 좀 가장 뭐 앞서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보다니까 특징이 자본금이 4억이에요. 이 뭐 시가총액이 5천억, 6천억 하는 회사의 자본금이 4억인데 계속해서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증설에 필요한 자본금 확충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 5억. 않을까. 자본금 5억으로 나오는데. 네. 4억이나 5억이나. 네. 네.
4억 몇 천만 원이겠죠. 1억 차이는 그죠. 네, 그래서 뭐 요즘 자본금 상장 주식이 500만 주네요. 확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대주주 못 빼고 나면 유통 주식 거의 없죠. 없는데. 예, 그런데 어제 거래량이 확 터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시장에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하여튼 유동 물량을 늘릴 뭐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다. 뭐 그런 것도 이제 부수적으로는 가능하다. 알겠습니다. 실적이 꽂히기 시작하면 이제 그 무증해가지고 자본금 확충하면 되는 거죠. 그렇죠. 유통 주식수도 늘리고. 네. 뭐 무상증자의 가능성이죠, 가능성. 네. 자, 그러면 그거까지 네. 다 했어? 네. 네. 원준 들어봤고 김행 매니저, 아이고 원준 자 정리화면은 봐야죠. 네. 쭉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또 매매 참고하실 수 있는 가액 전략도 제시했습니다. 김영민 매니저의 기업은 오늘 가온 미디어죠. 네. 결자 해지. 사실 이번 주 가격 조정이 좀 심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네. 게임, NFT, 메타버스. 그렇죠. 작년 연말까지 워낙 좀 강했었던 종목들의 낙폭이 가장 좀 컸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이 반등이 들어오면 시장이 저점이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오늘 뭐 다행히 뭐 코인들도 조금 회복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 뭐 게임주들도 가격 반등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뭐 가온 미디어를 한 번 더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고요. 네. 사실 뭐 직접적으로 이 회사가 뭐 메타버스나 NFT 게임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오늘 이제 준비해온 이유를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가 이제 AI 솔루션 기반의 이제 미디어 네트워크 장비, 소위 말해서 이제 AI 셋톱 박스를 만드는 기업으로 각광을 좀 받고 있고 북미 시장 이제 진출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해외 매출이 이제 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작년 2021년에 영업이익이 뭐 최소 300억 이상 지금 기록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도 사실 작년에 이제 기록할 영업이익에 비하면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모습이 훨씬 더 좀 좋아 보인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작년에 이제 뭐 한 105억 원 정도 규모의 이제 전환사채 시비 발행을 해가지고 자본 조달을 조금 해놓은 걸 XR에다가 이제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하거든요. 원래 이 회사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셋톱박스 같은 이런 하드웨어 제품군들을 만들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이제 응용하게 가지고 AR 뭐 VR 이런 걸 이제 결합시킨 XR 렌즈를 이제 출시해 놓은 상태거든요. 이걸 이제 국방부라든지 관공기관에 이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너무 조금 갖다 붙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CES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네. 지금 공격적인 M&A, 부품 세트 가리지 않고 지금 적극적인 M&A를 그 광범위하게 진행을 할 거다. 네, 하만 인수 이후에 또 큰 딜이 그렇죠.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겠죠. 뭐 해외에서는 분명히 이제 대규모 빅딜이 있을 것 같고 네. 뭐 국내 기업들 쪽으로도 지분 투자 내지는 인수 합병이 상당히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. 이게 단 한 번도 지금까지는 이제 삼성의 경영진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기업들을 인수를 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공공연하게 이제 거의 다 왔다.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거다.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하나씩 이제 삼성전자의 M&A와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이제 디바이스 중에 하나죠. 홀로그램 렌즈라든지 AR 렌즈 이런 쪽으로 이제 인수 합병이 지금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번 주에 벌써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렌텍이라든지 가온 미디어라든지 실제 이제 그런 제품군들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부수적인 요소긴 합니다만은 이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를 하는데 사실은 실적 발표보다는 어찌 보면 이 삼성전자의 M&A 이슈가 우리 시장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국내 증시의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고 뭐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가온 미디어를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. 뭐 내용에 대한 건 이제 충분히 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포인트들 위주로 좀 짚어드렸고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어쨌든 작년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XR 렌즈 진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 고점 한 2만 원 정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하단에 이제 추세 구간까지 다시 조금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. 16,000원 부근에서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. 지금 뭐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 거의 한 14조 원 가까이 나온 것 같은데요. 잠정 실적입니다. 네. 예상했던 가격이 매출 75조에 영업이익 15조인데 지금 네. 얼마로 나갔죠? 13조 8천억. 조금 네. 미스났네. 조금 덜 난 건 제가 볼 때 이제 특별 뭐 상여금이나 네, 약간 연말에 일건비 쪽 일회성 비용이라는 게 있죠. 오른쪽
때문인 것 같고요.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뭐 실적 발표했고 삼성의 이제 M&A 이슈를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차원에서 가온미드를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16,000원 이제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전략을 좀 세워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15,700원에서 16,300원 정도 매수 밴드 고안에서 이제 매수 타점을 한번 노려보시고요. 1차 목표 가격은 전고점인 2만 원 정도, 손절 가격은 14,000원 정도로 제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끝. 네, 네. 끝입니다. 가온 미디어 아직 중간에 속보가 뜨면은 저걸 분석하느라고 얘기를 잘 못 들어서 가온 미디어 일단 내용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내용은 대충 뭐 노출된 내용들인 네, 것 같고 맞습니다. 가격 전략도 적으실 분 적으셨나요? 네. 그럼 자 김영민 매니저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네. 오늘 금요일 이벤트 있나요? 네, 오늘 이벤트 없습니다. 네. 네. 자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